네, 정주진 박사님, 예, 우리가 1.21 사태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1.21 사태, 1968년도, 예, 1월 22일부터 그 한 해, 많은 또 이렇게 큰,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큰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우리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1911 사태 그때 굉장히 긴장도 높았습니다. 푸에블로 사건하고 그렇죠. 중첩이 돼가지고 예, 그 한국에서는 청와대 기소, 예. 베트남에서는 예. 대터공세, 예. 구정공세가 있었지. 그리고 푸에블로가 납치됐지. 예.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세력으로 봐서는 자유신정의 예. 대응 능력을 예. 측정해 보는 거죠. 어허. 말하자면 이제 뭐 찔러보는 겁니다. 예. 완전 시험대가 됐네요. 그죠? 네, 시험대가. 이 상황에서, 예. 그럼 우리 당시에 국가 최고 지도자가 박정희 대통령인데, 예.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마음을 먹고 있었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의 대응 자세. 대응 자세.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이 순간에, 예. 오늘날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자주국방, 예. 그 자주국방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 박정희 대통령이. 예. 예. 미국 못 믿겠다. 예. 미국 믿고 있었는데, 미국이 예. 화끈하게 우리 안 도와준다. 그렇죠. 예. 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1월 23일 날 푸에블로가 북한에 납치돼 가니까, 예. 승무원이 83명이었어요. 83명. 네, 납치돼 가니까 미국으로서는, 예. 그 당시에 미국 내에서는 젊은이 중심으로, 예. 예. 월남전에 우리가 왜 들어가느냐. 예. 참전 반대 운동이 엄청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예. 왜 저 월남에 가서 우리가 피를 흘리느냐. 이른바 반전운동. 반전운동.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예. 엄청난 부담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예.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예.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거 전쟁 못 끝난다. 예. 대통령이 집요하게 덤비니까. 예. 근데 우리 한국하고는 물려있는 게, 예. 우리는 젊은이들을 갖다 파병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반도, 예. 베트남, 예. 두 개의 전선을 미국이 이 지금 오늘날 상황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미국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두 군데를 대응할 되게 어떻게 보면 나는 이것도 이제 국제 정치학자들이 그런 걸 글 쓰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예. 러시아 푸틴으로 봐서는 역량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로. 예. 그래야지 자기들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다가 또 김정은이까지 꼬대기 가지고, 김정일을 보고 바람 좀 잡아라. 김정은이 보고, 긴장 좀 조성해라. 이러면 퍼질 거 아닙니까, 대응력이. 이런 걸 논리가 있는 거 아니냐. 푸틴의 좀 전략적인 자세. 그 68년도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에블로가 납치돼 갔지. 저쪽에 월남에서는 대사관이 일시 점거되지라니까 미국이 정책이 급선을 해서 유화적 태도를 바뀝니다. 회담을 하자. 이래가지고 1월 29일 날 그 당시에 존슨 대통령이 북한과 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다. 이러고 주한 미국 대사가 그 당시에 포트인데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와서 북한이 푸에블로하고 승무원만 돌려주면은 우리가 한국 문제 전반에 대해서 통일을 하겠다. 그거는 미국 대화를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 대화 직접. 한국 빼고. 요새도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하고 직접 대화하려고 하는 거하고 뭐. 그러니까 이 상황하고 비슷한 상황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구지 TV에서 오늘 이거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게 만약에 트럼프가 되면은 또 김정은이하고 이야기하겠다. 그렇죠. 이래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역사적 사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박정희 대통령의 그 말을 딱 듣고 그 포터가 와서 미국의 공식 입장을 딱 전하니까 박 대통령이 화를 냅니다. 북한에 그래 묻으면은 우리 단독으로 쳐들어가겠다. 우리 직접 공격하겠다. 이래 포터한테 이야기하고 나서 박 대통령으로서도 걱정이 되니까 그날 저녁에 1월 29일 저녁에 국방부 장관, 육해공고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청와대로 좀 들어오시오.
이래가지고 포터가 한면을 이야기하면서 예. 착잡한 마음으로 예. 박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걸 예. 이 조갑재 기자가 취재해서 아하. 그 박정희 전기에 예. 소개를 했는데 예. 좀 그 박정희 대통령 말 그대로 좀 소개를 드리면은 예. 그 당시에 그 이제 회의에 참석했던 그 사람들을 이 인터뷰를 해서 인용한 거예요. 네. 그러면 박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미국과 방위동맹을 아무리 맺고 있어도 네. 미국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간에 예. 국익이 우선이다. 그렇죠. 예. 자기 나라 국익하고 이익이 상치될 적에는 예. 방위조약이고 뭐고 네. 필요 없다. 예. 우리가 이제 굳이 TV 시작하면서 김창호 박사하고 할지게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어놨는데 나치 독일이 모스크바를 기습해서 들어갔죠. 그렇죠. 예. 그건 똑같은 겁니다. 예. 국가적 이익이 맞지 않을 때는 예. 동맹이라 하는 건 휴지 조약에 부합하다. 그렇죠. 이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국가 간의 이익이 상치하면 예. 조약 같은 것은 물거품이 되는 거다. 예. 밑에 이제 군인들한테 예. 새까만 후배들이니까 이때 박정희 대통령 말을 놓는 식으로 말을 그렇죠. 했죠. 그 요번 경우도 한번 봐라. 예. 군함이 공해상에서 납치됐으면 예. 이건 전쟁이 일어날 일인데 그렇죠. 예. 미국 지금 태도를 봐라. 예. 저런 태도로 나온다. 예. 역시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예. 그러니까 성문이라도 구하려고 예. 저러는데 우리는 미국만 믿지 말고 그렇죠. 비상대책을 써야 된다. 예. 예. 그래 박정희 대통령에서는 미국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뭐 광공으로 나왔다고 갑자기 예. 저거 성공만 빼오려고 이러니까 소위 말하면 소외감을 느낀 거 아닙니까? 예. 그래갖고 이제 미국 그 박정희 대통령 그런 심경을 이제 말씀을 그 피력을 하니까 예. 그 다음날 예. 그 김성은 국방장관이 예. 유엔군 사령관을 찾아가서 예. 강력히 항의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자세냐? 예. 당신들 이래 나오면 뭐 한국 단독으로 예. 북한 능정이 나선다. 예.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어허. 통보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도 예. 김일성은 예. 그 2월 5일 날 예. 북한군한테 예. 전국태를 요새와라. 예. 뭐 침략자들은 무수히 부숴버리라. 예. 이러면서 막 전쟁을 선동을 합니다. 예. 이러니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예. 그 대처 방식을 놓고 이제 이격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예. 또 여기다가 문제가 되는 게 국내 언론에 예. 판문점에서 미국하고 북한하고 한국을 빼고 비밀리 회담을 갖다 하는 게 언론에 보도가 돼버렸어요. 어허. 그게 2월 2일에서 이것도 한국 정부에서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야, 참. 2월 2일에서 2월 5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예. 그래서 판문점에서 한국은 빼고 예. 회담을 했습니다. 네. 그래 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 당시에 정일근 총리하고 예. 김형국 중앙정보부장, 예. 김성은 국방장관이 예. 그 당시 유엔군 사령관하고 예. 포토 주한미국 대사를 총리실로 불러가지고 예. 미국 이러면 안 된다. 예. 응? 한국 단독으로라도 예. 중대 조치를 하겠다. 예. 근데 그때 한국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예. 한국에는 그 당시 2개사단, 2사단하고 7사단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예. 그걸 이제 그때도 파병 요청할 적에 예. 그 한국에서 파병 안 하면 우리 2개사단 뺀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우리는 그냥 울미계자민계 식으로 네. 전투부대를 저쪽에 월남에 파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 2사단하고 미 7사단이 그 추전선에 인기작전화돼 있으니까 네. 그거 믿고 우리가 월남에 박정희 보는 대통령이 거니까. 이제 월남에 우리 그 국군을 네. 파병을 했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공동전세를 확보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한국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렇죠. 예. 우리 빼고 북한하고 이러면 너가 되겠느냐. 예. 이걸 막 항의를 합니다. 압박을 해. 그리고 그때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예. 여고, 야고 딱 일치가 됐었어요. 예. 그러니까 2월 6일 날 예. 국회에서 대북 결의안을 채택을 하는데 만장일치로. 예. 그때도 여당이고 야당 간에 예. 이 국가안보 문제에는 우리가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어허, 예. 그러면서도 그 대북 결의안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라. 예. 오늘은 이런 거는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안보 예.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문제에 달라봐야죠. 대해서는, 예. 그 북계 도발에 대해서는 단독 움직이라도 해야 된다. 예. 이렇게 결의안을 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결의안이 나오고 이랬는데,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2월 8일 날, 예.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심경을 예. 자주 국방을 해야 되겠다. 예. 자주. 이런 그 심경을 밝힙니다. 예. 여당하고 야당 지도자를 불러와가지고 예. 그 대통령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요거는 그 다음에 2월 9일 날 동아일보에도 예. 국방 주체성의 문제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어허. 그때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이 뭔가 그걸 중심으로 보면 말하자면 이거는 자주국방의 원초적 시각을 드러낸 거예요. 그때 박 대통령이 구상 예, 예. 왜 자주국방을 가나 했더니 왜 자주국방을 해야 되느냐? 네, 그때 뭐라 그랬는가 박정희 대통령이 예. 지금까지 우리 국방을 유엔군 중심으로 생각했다. 어허, 유엔군을 믿고. 예. 근데 지금 이 개념을 예. 바꿔야 되는 개념 전환의 단계가 우리가 들어선 것 같다. 어허, 예. 개념 주체적 입장으로 우리가 생각했다. 예. 우리 국방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예. 믿을 데가 없다, 지금. 예. 그래서 자발적인 방공태세를 조직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향토 외벽을 만들고 그렇지. 무기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그 심경을 밝히면서 국회에서도 많이 협조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게 토대가 돼가지고 오늘 우리 이제 방산이 지금 세계적인 방산이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밑바탕이네. 지도자의 결심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이게 참, 이거, 우리가 지난 그 어떤 시대의 역사지만은, 참 현대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현대사를 너무 이렇게 그 소홀히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우리 국가안보에 정말 이런 심각한 문제와 그 다음에 또 이런 그 대응에 대한 그 어떤 자세, 이것이 지금 토대가 되어가지고 지금 우리 오늘날의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 그 방산 분야에서 지금 최고의 어떤 유비무환의 준비태세가 돼 있었던 이런 그 근본적인 바탕. 전투기까지 만들지 않습니까? 전투기까지. 국산 전투기. KF-21. 그런 음. 바탕이 이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그 나름대로 결심. 이게 그리고 큰 역할이 됐네요. 미국의 자국 이익 중심의 정책의 전환.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옛날부터 조미소 통상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카세라테부터 이런 논란이 있지만 카세라테부터 밀약했대 또 한국을 그랬지. 그 다음에 그 또 6.25 전에 또 미군이 또 철수를 했지. 그런 거 보면 그 국익에 미국은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보다도 미국의 국익이 우선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꼭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 정치학에 보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가 있는데, 그렇죠. 이상주의는 도덕적 가치라든가 이념적 가치가 같이 있을 적에 동맹은 같이 간다. 이렇게 보는데, 현실주의는 국가적 이익에 따라서 국가는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놓고 대외 정책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항상 뭐 우리 친구가 돼줄 거야. 그런 거는 또 믿고 있다 보면은 또 후가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참, 이번 시간에 그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우리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은 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